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원한 품은 영혼들이 잠 못 들며 피 맺힌 절기로 새날을 맞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봉분에도 들지 못한 목숨들이 하나의 지층을 이룬 원한의 땅. 사무친 한을 풀지 못하고서는 묻힐래야 묻힐 수 없어 수만의 모습이 군상으로 솟아있는 신천 땅입니다. 오늘도 이곳 신천박물관으로는 참관자들의 대우가 그칠 새 없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누구나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삼가 서스무지고 무거워만지는 발걸음들입니다. 여기 한 기장도 못 미친 땅속 또 그 어디에 처참한 유해가 묻혀 있을지 어이 알랴. 얼을 수는 있어도 내릴 수 없는 복수의 계단을 터보며 405문이 묘와 백들 어린이 묘에 추모의 꽃송이를 얹습니다. 애어린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한 백들 어린이들이 저 봉분에 누워 해마다 맞이한 증오의 나이는 과연 몇인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7일밖에 안 되는 1953년 8월 13일 신촌군을 제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대학살만인 현장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고 나서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 속에 미제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 악랄성, 잔인성을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 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적들과는 맞서 싸우면 살고 굴복하면 죽는 곳이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천 땅의 피의 교훈을, 그리고 미제가 신천 땅에 남긴 피의 흔적은 절대로 지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줍니다. 피는 피로써. 신천박물관이 전하는 기국투쟁의 이 천리를 새겨안으며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미제의 야만적인 학살 만행에도 구람없이 혁명적 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운 노동당원들과 애국자들의 투쟁 자료들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사진은 전 황해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공화국 영웅 리영진 동지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리영진 동지는 더내 인민들의 후퇴 조직을 포장하고 뒤늦게 구월산으로 들어가다가 속당 다리에서 원수놈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미제 살인귀들과 개국적 원수놈들은 이제야 진짜 빨갱이를 잡았다고 짓거리면서 영진 동지에게서 당과 국가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의 온몸에 여러 대의 바늘을 꽂고 어깨에는 큰 못을 박았으며 송창으로 두 눈과 귀까지 도려냈습니다. 그러나 그 못으로서도 영진 동지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조금도 꺾을 수 없게 된 원수놈들은 그를 군 재판소 앞에 있던 전조대 비끄러맨 다음 이제라도 공화국 정부가 나쁘고 미국이 좋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짓거렸습니다. 최후를 앞둔 순간 리영진 동지는 강제로 끌려 나온 인민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 싸운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다. 동무들, 청년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만세를 부르자.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이 악에 바친 원수놈들은 영진 동지의 온몸에 여러 발의 총탄을 포보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때 리영진 동지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리영진 동지의 최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말 아까운 일꾼을 잃었다고 몸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1951년 4월 26일 그에게 국민의 최고용인 공화국 용칭호를 수하도록 해주시고 그의 고향인 전평안도 개천군 중소면 운용리를 이름 그대로 영진이로 부르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953년 8월 신천군을 찾아주신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그가 학살된 전주 때를 바라보시며 당에 무한히 충실한 아까운 당원을 잃었다고 원수들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혁명가의 절개를 지켜냈다고 하시며 영생하는 감 높은 생을 안겨주셨습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인간의 신념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가 지녔던 신념,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 공화국은 영원하며 우리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의 신조였습니다. 이 반경화는 주순을 동지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미제 침략군 놈들의 몰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촌 중미공장 모범 노동자였던 주순을 동지를 체포한 미제와 계급적 원수놈들은 그가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열성껏 일했다는 죄 아닌 죄를 돌시고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대다가 신촌군 육군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두 대의 달거지에 팔과 다리를 서로 갈라매 놓았습니다. 최후를 앞둔 순간 주순일 동지는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내 놈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추상같이 외쳤습니다. 이에 악에 바친 놈들은 서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때려 몰아 사람의 사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원한의 핏자국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듯 싶은 그날의 달구지를 보며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해방의 기쁨 속에 이 땅의 농민들이 풍년의 기쁨을 실어 나르던 달구지. 난생 처음 제 땅에서 지은 곡식으로 마련한 애국미를 김일성 장군님 계시는 평양으로 싣고 가던 달구지가 아니었던가. 그 달구지가 이렇듯 인간 살육의 흉기로 변했으니 미제야말로 사람잡이에 미쳐 날뛴 야만의 무리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미제가 신천 땅에서 감행한 살인 수법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미제 승냥이들과 계급적 원소들은 짐승도 낯을 불킬 잔인한 수법으로 신천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원들과 애국자들의 혁명적 지조만은 굽힐 수도 불태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천군 문화면 민청위원장이었던 량용료 여성을 학살하는 미제의 야수적 학살 만행을 보여주는 반경화입니다. 문화면 화산리에 기어든 미제 살인귀들은 양명여 여성의 어머니와 오빠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조개심을 안고 구월산 인민유격대의 연락 임무를 수행하던 양령여 여송은 그만 적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미제 살인귀들과 계급적 원수놈들은 양령여 여송에게서 구월산 인민유격대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양령여 여송의 옷을 벗기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온몸을 찢으면서 비밀을 대라고 고하댔습니다. 하지만 그가 혁명적 신념을 굽히지 않자 사형장에 끌어냈습니다. 이때 원수놈들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할 시간을 줄 테니 만약 되지 않으면 머리에 못을 박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순간 양령여 여성은 원수놈들을 증오에 차는 길로 쏘아보며 이 인간 백종놈들아, 못을 박을 테면 박으라. 승냥이 같은 네 놈들이 나의 머리에 못을 박는다면 나의 사상을 표시하는 붉은 피만이 흐를 것이라고 수상같이 외쳤습니다. 이에 즐겁한 원수놈들은 야수처럼 달려들어 그의 머리에 큰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양령여 여성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18살. 너무도 애된 10대의 나이에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원수들의 악착한 고문장에 구람없이 나선 꽃나이 처녀. 그처럼 아름다운 생을, 그처럼 아끼던 생을 마칠 때 과연 그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김일성 장군님 부여해 주신 옥터에서 땅이 꺼지게 농사를 지어 첫 애공미를 바치던 그 환희, 그 행복. 처녀는 그 땅 그 하늘 아래서 행복한 삶을 오래오래 누리고 싶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산천은 변했어도 양령여 동지의 넋은 길이길이 살아 미지의 야수성을 보여주는 증견자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피의 복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미제 침략자들의 야수성만을 보여주는 이 반경화를 보면서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립니다. 어떻게 이런 놈들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미제 침략자들은 이 세상 그 어디도 비길 수 없는 극악한 야수의 무리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가만히 전선원호에 가만히 한두 장을 더 짜서 전선으로 보내자. 에헤야 좋다. 한두 장이라도 더 짜서 전선 승리 위해 보내자. 이 노래가 바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전선원호 사업에 떨쳐나섰던 신천군 롤년 여명위원장 차음전 여성이 여명원들을 전시알곡 증산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던 나날에 직접 지어 부른 가만히 타령입니다. 이 유명한 노래 가만히 타령이 낭낭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에서 전선 원호의 가만히들이 키를 돋구며 높이 쌓아졌고 전쟁 승리를 확신하는 인민들의 웃음소리 또한 날로 높아갔습니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참전 여성은 뒤늦게 후퇴길에 올랐다가 그만 적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원수놈들은 그를 속당 다리로 끌어가서는 내년이 평시에 잘 부르던 노래나 한 곡 불러보라고 짓거렸습니다. 혀를 앞둔 순간 참전 여성은 유명인들과 함께 가만히를 짜던 일을 회상하며 가만히 타령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가 당당히 부르는 노래소리에 혼비백산한 원수놈들은 내년이 평시에 가만히를 잘 짰다니 죽어서도 실컷 가만히나 짜라고 짓거리면서 그의 머리를 도끼로 까고 갈라 터진 머리장에 볏짚을 마구 쑤셔넣어 처참하게 학살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도끼 같은 미제 승냥이들이 그의 생을 앗아갔어도 그 불굴의 신념만은 절대로 굽힐 수 없었습니다. 최후의 순간 차운전 여성이 부른 가만히 타령, 그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미제 승냥이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절의 진리를 새겨주는 투쟁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 차운전 동지가 부르던 그 노래는 오늘 우리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 땅의 서린 피의 원한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유화 작품이 신천군 가산면 백성리 농민이었던 유요배 동지가 인민군대의 습격 전투를 위해 길 안내를 하는 투쟁 모습을 형상한 작품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2살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마을에 기어든 원수들은 유요배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 농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그들의 심장 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공화국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 보려고 가전악행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날 서장농이었던 자기를 몸소 선진적인 애국농민이라고 불러주시며 표창장과 선물도 안겨주시고 도대의원으로까지 내세워주신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불같은 신뢰가 심장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기의 유요배 동지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강성하고 번영할 것이다라고 긍지 높이 외쳤습니다. 이 시가 바로 해방 후 유명한 시인이었던 강승한 동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대들에게 남긴 시입니다. 1950년 10월 17일, 이날은 그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저 사진이 조선문화예술 총동맹 중앙위원회 일꾼이었던 애국시인 강승한 동지입니다. 강승한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 광복을 위해 만경대를 떠나시던 그날로부터 조국의 개선하실까지 불멸의 역사를 담은 장편소사시 민족의 태양을 집필하다가 조국 해방전쟁을 겪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강승한 동지는 정군 작가로서 남진하는 인민군대와 함께 활동했고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에는 구울산으로 후퇴하다가 거양 마을인 속당리 부근에서 원수놈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미제 살인귀들과 계급적 원수놈들은 강승한 동지가 이름난 시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제 놈들을 찬양하는 글을 쓰게 하기 위해 어린 딸과 소까지 끌어다 놓고 야수적으로 고문했지만 그때마다 강승한 동지는 개같은 놈들아, 나는 살아도 죽어도 김일성 장군만을 노래할 조선의 신이라고 추상같이 외쳤습니다. 이에 즐겁한 원수놈들은 강승한 동지를 사형장에 끌어냈습니다. 싸우는 조국, 싸우는 인민을 위해 불똥이 같은 격려의 시를 더 많이 써야 할 시인은 다름 아닌 생일날에 원수놈들에게 무참히 학살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건만 강승한 동지의 녹슨 생생히 살아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절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고 싶었던 노래 다 부르지 못하고 떠나간다만 사랑하는 동지들이여, 후대들이여, 그대들이 우리의 노래를 이어서 불러달라. 이 땅에서 원소들을 씨도 없이 쳐부시고 인민의 낙원 사회주의 꽃동산 꾸려놓는 날, 우리 다시 여기서 살아 일어나리라. 다시 일어나 부르고 부르리라.
우리의 진리이며 우리의 행복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우리는 새겨봅니다. 오늘 내놈들은 나를 죽일 수 있으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외치며 희생된 북부면 산중리 인민위원장 김승철 동지. 적들의 야만적인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장렬하게 희생된 조리면 종산인민학교 교장 유해윤 동지. 두 눈을 잃고도 조국의 미래를 확신한 신천 담배공장 여명위원장 박영교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당원들과 애국자들이 새겨주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를. 그것은 김일성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믿음이었고 굳센 의지였습니다. 뒷것은 땅보다 봉분 위에 얹은 흙이 더 많은 신천. 준엄한 계급투쟁의 피해 교훈을 새겨주는 이 역사의 고발장 원안의 신천은 외치고 있습니다.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것. 우리 사는 이 락원의 땅 밑에 묻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절규가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메리카 식인종의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자! 한국의 철천지 원수 미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원수 미제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한시도 잊지 말고 저국을 한 목숨 바쳐 지키라고. 신념을 지키면 승리자가 되고 뛰면 노예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